평생 길을 잃은 어머니. 아이가 아직 유치원에 있을 때 남편이 떠났습니다. 나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계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한 이 가족은 여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그날이 오기 전에는요. 작은 물고기 그 아이도 떠났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에서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전히 할머니에게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여행 중이라란 거. 이 이른 데에 나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여신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의 행방에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호소문을 낼 때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는 기운.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에게서 잃었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내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머니로서 용기와 아들을 위한 끝을 향한 희망을 품고 기운을 내신 거라 마음이 아픕니다. 위멍농의 선행을 증언하다가 서해 가서 조사받은 이들의 일화. 경찰서에서 차를 마시러 오라 조사받으러 오라는 요청을 받은 동포들이 그들에게 위가 학비를 기부하여 학생들을 돕고 열성적으로 공익 활동을 했던 사적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한 게 당신에게 이득이 되었습니까? 그가 기부한 돈이 당신에게 갔습니까? 당신들 배후에 어떤 조직이 자금을 대주며 계속 일을 벌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에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토론할 때 어떤 이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도리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동기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이것의 동기가 무엇인가? 왜 당신들은 이 일을 하는가? 그것의 동기와 목적과 의식에 관심이 집중되며 그것에 공감을 하기에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멸하고 싶은 것은 강물 속의 구더기인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깨끗한 강 전체를 반대한다. 식이고 깨끗해지려 하지 마라. 넌 뭐가 이익이 되냐? 는 식의 프레임의 구실로 되받아치는 형국입니다. 많은 사람이 물고기가 떠난 후에야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전에 그리 유명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빛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가로막았고 무수한 소문을 만들어내며 정상에 서는 길을 방해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주목받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성장의 벽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정형화된 과정이자 굴레였습니다. 그는 집중 타깃이 되었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새겨진 아랫길의 흔적을 예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메모글 중에 12월 8일 날짜에는 삶의 방식과 나의 감정이라는 글 속 비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록과 광활한 네트워크뿐이었으며 그것만이 현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판단이나 피드백 없이 묵묵히 잉크를 받아들이는 침묵하는 친구처럼 이 노트북은 나의 공기와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해 줍니다라는 구절은 얼핏 모호해 보이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개인 페이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글이라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에 띄운 글들은 늘 철저한 관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토록 깊은 마음을 더욱 기리고 기억해야 할 때에 그들은 해명 대신 침묵만을 강요하며 지우기에 급급합니다. 왜 그 온기를 자꾸만 지우려 하는 걸까요? 그를 아끼는 수많은 레몬들과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층의 남성들까지 한 목소리로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흔적은 가려졌고 그가 머무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심지어 경계를 넘어 먼 타국에서 마지막 여정을 보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눈앞에 이해불가 고인행사 가짜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앨런은 자신이 기억의 박물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감한 상황을 나 어떻게 하고 토로하기도 했지요. 그 모습은 그의 소중한 친구였던 키미 교임양의 발자취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햇살을 닮은 해바라기를 사랑하고 초록빛 식물과 귀여운 반려견을 돌보며 소소한 행복을 가꾸던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둘 다 반려견과 해바라기를 좋아했어요. 언제나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졌던 마음마저 참 닮은 이들들이었습니다. 키미는 항상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못하신 엄마의 치료비가 필요했고 물고기 또한 엄마를 위하는 마음 대단하고 효도하며 편히 모시고 싶어 했지요. 홀로 키운 어머니가 어떤 고생하셨는지 잘 알고 서로의 사랑이 남달랐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세상에 환한 미소만을 선물했던 선한 영혼들. 술 한 잔의 달콤함보다 삶의 순수함을 사랑했던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계절 가을의 초입에서 잠시 여정을 멈추었습니다. 닮은 듯 평행이론처럼 이어진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우리는 깊은 울림을 느낍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그 어떤 제약도 없는 드넓은 하늘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우린 또 하나 거준이란 귀여운 동생도 같이 항상 떠오르지요. 위구르라고 하고 두가 매니저였다고 하네요. 키미도 추풍도 다 소속사가 틀린데 그 소속사 역시 서로 연계된 거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에게는 또 한 사람 저우핀이라는 인물이 가장 깊은 그림자를 남긴 인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저우핀이 우리가 모르는 빌런이었나 봅니다. 위가 같이 출연을 권고하고 해서 포기하려다 그와 같이 하는 거니 다시 믿고 용기 내서 오디션을 참석했는데 자기만 쏙 빠지고 덜렁멍만 참석에 합격이라 한편으론 엄청 당황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위가 수줍고 난감하고 새로운 세계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 혼자서 오디션 나간 세민이 얼마나 허허벌판의 난감일까요?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마 전체 흐름과 내용상 저우핀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빤스도 같이 오디션 참석했고 빤스가 좋은 소리는 못 들었어요. 노래도 인상도 분위기 눈빛도 그런데 어찌 통과해서 위와 같이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이 완전 질투심이 관상급이라 여전히 위가 감정이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요. 위가 내 주변엔 온통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뿐이고 믿을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핑크는 위와 20년이 넘는 오랜 인연을 이어온 사이였으며 그와 깔창은 비현대음악학원에 같은 배움터에서 시작된 특별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가 그쪽을 나왔다니 신기합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 말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버지이지만요. 위는 새로운 무대에 서는 것을 주저했으나 저우피는 그를 설득하여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두 씨와 번갈아 동행하며 샤오유의 곁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촬영장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위가 소중한 지인의 경사에 참석하거나 일상의 휴식을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그 소소한 발걸음까지 모두 그들의 시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두 씨와 손을 잡고 샤오유의 순수한 결과물을 자신들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한 문화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고래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떠오른다라는 역설적인 슬로건을 앞세워 자신들의 울타리에 있는 다른 이들이 세상의 커다란 스포트라이트와 기회를 독점하는 데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팝스타 아이돌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우영핀은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멍은 저우핀을 좋은 친구로 여겼습니다. 오핀도 멍을 위해 노래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오핀과 갈창은 우야우와 함께 위를 번갈아 모니터링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유 씨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그가 벗어나는 생활을 는 그룹의 일부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판자, 우야오, 저피는 유맨롱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들은 몇 년 동안 친구였습니다. 앨런조차도 항상 그들을 그의 형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의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고 비록 그들이 수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아무도 그들이 바른 사람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는 희망의 글을 쓰고 희망을 말하고 전하고 인간으로 태어나 그래도 빛을 향해 간다고 고든 의식 세계와 친절, 다정함, 신사적인 매너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각인이 된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레몬님들 앨런이 지나간 발자취를 더듬어서 좋은 기운을, 아름다운 기운을 더 널리 퍼뜨리고 더 공유해서 그를 잊지 않기로 해요. 앨런의 정의를 위한 작은 행위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댓글 한 줄로 위멍농에게 정의를 달아주세요. 한글이어도 종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